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5국에 8200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5분의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이종복, 명준우, 나영호, 유성치 알파파워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오창석 전문가와 함께 게시판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내줬는데요.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수 자체가 지금 힘이 없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유럽 쪽에서는 그 오늘 그 하락을 내고 또 미국은 또 그 똑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서로 그 엇박자가 나면서 일단 마감했는데 어떤 그 글로벌 시장의 그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 그 방향을 자리 잡지 그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마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 효과를 가지고 어떤 지수의 방향을 좀 잡아가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고점 2012포인트를 돌파를 해야만 어떤 지수가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점은 그 지지 자리가 1950 정도 나온다 했죠. 지수 저점. 근데 이번 주 지난주에 1968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결국은 저점은 조금 그 올리고 있습니다. 뭐 고점은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결국 그 2012포인트를 갖다가 돌파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 주 저점 1983포인트를 다시 그 저점을 낮추느냐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그 방향성이 일단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어떤 강한 상승이 그 나오기보다는 하나의 그 박스권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 박스권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지 아주아재 게시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진단해 볼까요? 네,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매수가가 보시면은 그 79,000원에 비중 100% 풀 베팅을 하셨는지 79,000원에 79,000원에 풀 베팅을 하셨다. 이 책을 내고 지금 78,900원인데 그럼 79,000원 같으면은 뭐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일단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79,000원 정도 같으면 사실은 지금 LG전자 자체가요 어떤 그 저평가가 발생이 되어 있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연말 예상 EPS를 보면은 저평가는 발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떤 저평가 종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9,000원대 같으면은 비중을 100%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셨다면은 상당히 좋았을 건데 다시 밀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보조지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상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 오죠, 그죠? 여기서 그 저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저항대에 도달되면서 다시 밀리면서 여기서 바로 데드크로스가 발생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추세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ADX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ADX가 추세인데 이 부분이 상승을 해야만 어떤 그 방향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까만 선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그다음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면 상승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그 매도 자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데드가 발생됐으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 전에 결국 하나의 박스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LG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 상단부를 뛰어넘어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량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9월 25일 날. 결국 이 주가는 9월 25일 날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항은 72,500원이 되거든요. 72,500원을 돌파해야만 다시 79,000원 그 부분까지 일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은 홀딩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점 78,00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일단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아무런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지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면 다음 주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죠, 그죠? 반등이 나오지 않고 결국 67,7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전량 매도치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좀 하시고 지금은 현재는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서 이쪽 부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5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서정훈, 정종현, 박생용 그리고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5분 가운데 전문가 선택해 주세요. 예, 박승용 전문가님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SM 네. 61,000원에 20%입니다. 네,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까 7만 원 가더니 조금 내리길래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있어도 되는 건지.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 봐요. 예, 아니에요. 장기로 실적 발표날 때까지 갖고 있고 싶은데 네. 혹시 또 많이 빠지면 어떨까 싶어서. 네, 또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떨 때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도 시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박수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입니다. 네, SM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께서는 61,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오늘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적 발표까지는 좀 들고 있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보니까 그 장중에 7만 원이 넘어서서 71,6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탄력이 약간 좀 둔화됐는데 최근 뭐 시장에 뭐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 뭐 그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문화 관련주, SM,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에 뭐 특별한 대안주들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까지 좀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후에 주가가 약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 점들을 봐서는 일단은 SM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한층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실적 발표 근방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현재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올라선 종목, 돌파한 종목군들은 보통 3일 이내까지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는 3일 동안 주가가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당장 매도에 좀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주식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양봉을 좀 만든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한 3, 4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추가적인 양봉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 시점보다는 며칠 더 보유를 하셔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수익을 따내는 전략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10일 이동 평균선이 강하게 올라선 종목은 매도 타임은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붕괴되었을 경우에 매도하는 전략. 또 하나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각도를 세웠을 때는 보통 1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받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종목을 실적 때까지 갖고 가시되 1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밀리지 않겠어요?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할 때 이때 매도를 확인하고 나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연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돌파하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BOJ가 열리고 있는데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에서 0.01%로 동결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자산 매입 규모를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는 또 어떤 종목 올라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미래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 30%, 현재 주가가 15,950원. 좀 손실이 크신데, 미래산업 쪽은 52주 신고가가 이미 그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분기 어닝 스프라이저,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5,000원 돼서 결국 26,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결국 2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럼 손절가가 있어야 되겠죠. 주식에서는, 매수에서는 대부분 그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을 올리려고 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잃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매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절가를 결정을 하고 내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바로 손절치를 하는 게 그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산업 쪽은 보면은 이미 그 어떤 그 3분기에 그 어닝스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보다 굉장히 약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떤 박스권을 만들고 있을 때 이 종목은 고점을 찍고 일단 하락을 하고, 이미 주봉의 추세를 본다면요,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주봉의 추세가 무너져 버렸죠. 그죠? 추세가 우리가 차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에서는 실적이겠지만은요, 그죠? 그래서 그 실적과 차트가, 즉 기술적 분석에서 이 차트가 어울려지면서 어떤 방향성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만 어떤 그 회사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여기서 이탈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매수가가 2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직은 주봉상에서 그 이탈을 하기 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요, 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매수가가 22,000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장대목을 맞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았다면은 그 지지의 지점을 이탈하지 말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가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지점을 이탈해버리면은 단기 급락이 바로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가 없이 대응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비중이 30%니까 손실이 크시지만은 추가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15,6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9월 27일 날. 그리고 캔들 4개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깨버리면은 결국 이 박스권, 이쪽에서 박스권이 무너지는 모양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600원짜리를 이탈하면 전량 매도 또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지속적으로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전문가 남아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네, 하재누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종목? KG 네. 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9,700원이고 30%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네,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평소에도 좀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려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네. 행복한 고민 중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전략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KG 이니시스 참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7, 8, 9월 역시 계속해서 오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다고 보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KG 이니시스 갖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9,700원에 30% 비중을 담으셨네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시청자분 그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저점 매수돼서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보합권 정도 보이는데, 자, 내가 매수했으니까는 수익 났으니까 좀 여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화면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KG 이니시스 기관 매수가 상당히 강했는데 투신권 매수가 어제까지 나흘 연속 유입된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투신권의 매수 평균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1,492원,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그 현재 시가를 봤을 때는 대략 한 9% 이상 수익이 지금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단기적인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다분히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장 마무리된 이후에 투신권의 매수가 약화됐다든지 혹여 매도로 돌아섰다면 내주 월요일은 매도 시점을 잡아주시는 게 맞겠고요. 가격상으로 본다면 11,700원 정도가 오늘 넘어서면, 왜냐하면 아침 시초가 이후 고점이 11,65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11,650원이라고 하는 가격권대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대단히 많았냐 하면은 그 거래량 자체는 사실 별로 안 됐습니다. 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매수세가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권상으로는 11,700원 정도 보시는데, 오늘 그대로 홀딩을 혹여 하신다 하더라도 투신권이 오늘 매매가 어찌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내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한번 매도의 시기 저울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종목 도와드릴게요. 최영석 전문가님. 웰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075원에 비중 20%, 어제 입승을 하셨다. 이 종목은 차트를 본다면은요, 이 종목은 바로 그 어떤 단기, 즉 단타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종목이지, 어떤 그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어떤 수익이 빨리 발생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선 그 우리가 그 월봉도 좀 보셔야 되고 주봉도 보셔야 되는데, 이 월봉을 보시면은 이 보조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조지표를 보시면은요, 이 구간이 정말하면 추세가 없는 과열 구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추세가 없죠, 그죠? 아무런 추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추세가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옆으로 행보하는 쪽이고요. 주봉의 모양새를 보시면은 결국 역시 보조지표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과열 구간에, 즉 장을 계속적으로 받는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봉에서도 보면은 주가가 장대 양봉이 섰다가 다시 음봉 빼버리고 또 장대 양봉 섰다가 음봉 빼버리고, 즉 하나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종목은 결국 이런 종목은 단기 대응을 하셔야지 어떤 스윙으로 좀 끌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상단부를 돌파하면은 강한 상승 탄력이 일단 생기는데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봉의 이쪽 부분에 보면은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약 6개 캔들이 있다면은 이 일주일 이상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다 하는 거죠. 상승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즉 이쪽 부분의 매물을 소화 과정을 거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바로는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1,075원이니까 아직 그 손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오늘 지점 1,12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바로 빠지시고 어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일 바로 오늘 고점 1,170원을 돌파하면은 이 1,25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돌파를 하지 않고 좀 지루하게 움직인다거나 또는 이 저점 1,120원을 이탈할 경우는 전량 매도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종목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잠시 분위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소처럼님, 멋진애님, 행복님, 그리고 캐세라 세라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연결 어려우셨나요? 예, 참 어렵네요. 일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JMT요. 전문가부터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강재현 씨요. 네, JMT 매수가와 비중은요? 3,820원에 20%요. 네, 3,820원이요. 20원. 3,820원이면 손실 구간이시네요. 예,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네, 어떤 점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적자보다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래가지고 네. 전문가님이 추천해서 산 거예요. 전문가님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수익이 안 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들고 있을까 고민 중이세요?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한번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IT 부품주고요. 또 뭐 뉴 아이패드 수혜주로 잠깐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입니다. 네, JMT입니다. 3,82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더 참아보는 게 나을지 어떻게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회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뉴 아이패드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 관련 수혜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양인데 앞서 시세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9,820원인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유입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JMT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서 계속해서 4,000원짜리 그리고 박스권 하단짜리로서는 약 3,000원짜리, 3,000원과 4,000원에서의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도 손절을 하기엔 좀 늦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단자를 박스권 하단자에 가기 전에 이제 3,3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의 지지 라인이 좀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기다리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에 박스권 상단의 돌파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나 매물이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신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61선이 위치에 있는 3,6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고 단기적인 반등치로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3,650원 전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갖고 가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MT에 대한 전략 살펴봤는데요. 꼭 손실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